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7장 정확하게 VBA 문법 익히기, 정확하게 VBA 문법 익히기란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부터는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코딩에 들어가는 VBA 코딩에 들어가는 기초적인 개념, 그쵸? 코딩 개념, 원리 같은 것들을 익혀야 돼서 이제 조금 우리가 난이도가 조금 높아질 수도 있는데 내용이 좀 지엽적이고 좀 복잡하게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하지만 여태껏 그래왔듯이 짧고 굵게 좀 실용적인 것들만 좀 추려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핵심적인 걸 먼저 파악하고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복잡해지는 게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배우면 그때 가서 보완을 해서 좀 더 확장해 나가는 식으로. 이게 좀 지루해서 힘들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 배울 게 크게 뭐냐면 변수, 연산자,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로 출력하는 거, 인풋 박스로 입력받는 거. 이 정도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할 건데 연산자와 변수에 대해서 먼저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하기 전에 뭘 할 건지를 천천히 보면 엑셀을 한 개 열어봤습니다. 자, 엑셀 그냥 빈 문서예요. 그래서 VBA 창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는 예제에 테스트된 것만 돌리고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만드는 것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만드는 거를 하는 거는 자, VBA 창을 넣으면 Alt F11이죠. Alt F11 여기 개발 도구에 가면 요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잖아요. 단축키 Alt F11 안 잊으셨죠? 딱 클릭을 하면 여기에 창이 뜬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모듈을 만들어서 프로시저를 만들 겁니다. 프로시저 중에서도 서브 만들어 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면 삽입해 가지고 모듈을 만들어. 그럼 모듈이 만들어지잖아. 그죠? 그러면 이 모듈에다가 모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오른쪽에 이 모듈 창에다가 뭘 만들어야 돼? 프로시저 만들어야 되죠? 그럼 삽입해 가지고 프로시저. 뭐 예를 들어서 막 여기 클릭된 상태에서 막 하면 안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우린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프로시저 만들어야 돼. 이 프로시저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이때까지는 한 줄 한 줄 해석하는 식으로 독해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지만 우린 이제 통으로 된 거, 이제 세트로 이때까지는 한 줄 한 줄 이해하면서 문장에 대한 이해를 했다면 우린 통합적인 프로시저 만드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삽입해서 만들어 봅시다. 프로시저. 자, 프로시저도 우리 펑션하고 뭐 간단하게 차이 프로퍼티 이런 거 있지만 다 서브로 테스트할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름을 서브라고 하고 그쵸? 뭐 sb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뭐 테스트라는 펑션 한번 만들어 볼게. 이렇게 서브 만들겠어. 서브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만들 거야. 범위는 퍼블릭 다 쓸 거니까 딱 하면 자 서브 앤드 서브 이 사이에 코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우리가 여기 만드는 게 뭐냐면 메서드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시지 박스 그래서 띄워서 예를 들어서 쌍따옴표 안녕 이런 걸 하면 여기 코드를 치면 여기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까지는 쉽잖아.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직접 실행창에서 직접 실행창 컨트롤 G죠. 컨트롤 G 껐다 켰다. 컨트롤 G 켜져 있잖아. 그쵸? 직접 실행창이 켜져 있으면 여기다가 프로시저를 한 거 서브 어떻게 테스트 이렇게 실행하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안녕이란 메시지 박스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 이건 테스트하는 거고 직접 실행창에서는 매크로는 뭐냐면 여기 와가지고 매크로를 실행할 수도 있죠. 어떻게 실행합니까? Alt F8이잖아. 기억 안 납니까? Alt F8 요거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매크로가 실행되겠죠. 그래서 단축키를 갖다가 지정할 수도 있고 뭐 하는 게 매크로잖아. 실행 되잖아.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때까지 실행을 다 막 했었는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요 안에 들어가는 코딩 내용들이 개체 쓰고 속성 쓰고 메서드 쓰고 이런 것들을 주로 했었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 논리적으로 세트를 구성하는 거죠. 세트라는 게 봐봐. 테스트 안에 들어가는 요 안에 범위, 그러니까 요 안에 범위겠지. 코딩이 이제 묶어가지고 요거 하나를 실행하면 그게 다 실행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듈 안에 들어가는 서브 프로시저죠. 서브 프로시저.
이 프로시저를 만드는 거고 요 안에 기록되는 내용들이 매크로가 되는 거고 VBA 창으로 하는 거죠. 처음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다, 그죠? 자, 그리고 모듈 요것도 이제 맨날 예제만 돌리니까 만드는 것도 처음 해봤잖아.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거 안녕을 했어. 여기다가 이름을 바꿔볼게. A1으로 바꿔볼게. 테스트라고 하죠. 그냥 한글로 테스트라고 했어요. 이름을 프로시저 이름을. 그리고 모듈을 또 하나 더 만들어 볼게. 여기 있는 모듈은 삽입 가서 모듈 하면 또 만들어져요. 모듈 2가 만들어지겠지. 뭐 모듈 2개가 만들어졌다,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듈 1에는 여기 있어. 모듈 2에는 없잖아. 그럼 모듈 1에 있는 거를 복사를 딱 해갖고 컨트롤 A, 컨트롤 C 모듈 2를 눌러. 모듈 2에 아무것도 없잖아. 더블 클릭했습니다. 그럼 딱 넣어. 그러면 모듈 1에도 테스트가 있고 모듈 2에도 테스트가 있고 두 개가 똑같으니까 지금 차이도 안 난다, 그죠? 자, 이름 바꿔보면 되죠. 여기는 헬로우로 적지. 헬로우. 모듈 1에는 헬로우로 썼어. 그죠? 모듈 2에는 안녕이로 돼 있지.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때 이거를 사용하는 건데 이 안에. 자, 여기 가서 Alt F8 딱 누르면 봐. 모듈 1의 테스트라는 프로시저가 있고 모듈 2의 테스트라는 프로시저가 있고 이 두 개가 따로 있잖아. 1 시키면 헬로우가 뜨겠지? 이렇게. 그죠? 헬로우 뜨잖아. 그쵸? 또 Alt F8 누르고 모듈 2에 있는 테스트를 하면 안녕이 뜨겠지. 안녕 뜨잖아. 그죠? 자,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갈 문법들을 우리가 이제 좀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원리를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번 장에서. 자, 그래서 자, 뭐가 나오냐면 자, VBA 문법 첫 번째 제목이 뭐 연산자입니다. 연산자. 자, 그 중에서도 산술 연산자. 산술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것까지 내가 가르쳐 드려야 되나, 그렇죠? 이건 초딩들도 다 알잖아. 이렇게 연결 연산자. 자, 그러면 연산자라는 거는 뭔가를 딱 보자고. 자, 10 더하기 3 연산자는 뭐다? 더하기가 연산자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원리를 한번 파악해 보면 연산자는 양쪽에 뭔가가 있죠, 그렇죠? 양쪽에 이렇게 10이라는 수와 3이라는 수가 있어. 대상이 있어. 이거를 이게 연산자면 당하는 거를 피연산자. 아, 이름 이상하죠. 피연산자. 이게 일본식 잔재에 대한 그런 표현이라서 좋진 않은데 그냥 피연산자라고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이 마음에 안 드네. 그리고 다른 말로 이거를 항이라고 한단 말이야. 항. 10이라는 항, 3이라는 항. 항이 몇 개? 두 개잖아. 이렇게 두 개잖아, 항.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이항 연산이라고 한다고. 이항. 두 개라서 이항은 아니고 다르리자, 한자로 다르리자 이항을 쓰는데 이항 연산이야. 그러면 다 이항이지 뭐 이항 아닌 것도 있습니까? 10 더하기 3, 뭐 10 빼기 3, 뭐 다 이항이지. 항이 두 개지 한 개인 것도 있습니까? 한 개인 것도 있다니까 나중에. 단항 연산이란 것도 있고. 또 프로그램에는 항이 세 개인 것도 있다고. 3항 연산도 있어. 근데 이거는 우리 안 배울 겁니다. 3항은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잘 안 나오니까. 3항이랑 항이 하나, 둘, 세 개 있고 이게 항이야. 그 사이에 뭐 이런 거 물음표에 땡땡. 연산자는 뭐 물음표와 땡땡이 연산자인 거지. 항은 하나, 둘, 세 개가 되고. 단항은 뭐 있습니까? A 플러스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항이잖아. 연산자가 플러스야. 이거 두 개 묶어서 여기 연산자. 단항이지. 그리고 뭐 not 이런 거 있어. not A 하면은 요게 뭐냐면 A가 항이고 항 연산자가 not인 거지. 이런 거. 뭐 그렇다 치고 자, 대강 이해하셔도 돼요, 지금. 그래서 산술 연산자를 보면 뭐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자, 연산은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연산자가 플러스고 10 더하기 3 요게 뭐냐면 식이라고 하는 거지. 식. 우리 식 많이 했잖아. 포뮬러식도 했고 수식도 했고 했잖아. 그럼 10 더하기 3이 식인데 이거를 표현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표현식. 우리는 엑셀 할 때 등호 붙여갖고 막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항식 표현식이라고 하는데 식에 대한 게 뭐냐면 자, 10 더하기 3은 뭐야? 13이지. 13인 건 당연히 아는데 당연한 말을 하고 그래. 근데 뭐냐면 10 더하기 3은 하나의 값으로 기결되잖아. 10 더하기 3은 하나의 값.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있었잖아. 10이라는 항과 3이라는 항, 그리고 연산자. 이걸 다 묶으면 뭘로? 값 하나로 나온다고. 그 값이 숫자 값으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산술연산은 항이 숫자인 놈에 대해서 하는 거고, A 더하기 B 이런 거 좀 그렇잖아, 이게. 이게 그냥 더하기란다면 이거 뭐 할 거야? 이게 나중에 변수란 걸 배우면 더하기를 알겠지만, 이거 뭐 어쩌라고. 맞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거고.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좀 특이한 거, 몫이라는 거 할 때는 역슬러시인데 우리 키보드 자판에 보면 역슬러시가 안 보여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키보드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된 거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슬러시 이거 아니라고. 역슬러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그렇죠? 몫은 뭔지 알겠죠? 몫은 정수 부분만 한 거지. 10 나누기 3을 하면 3.333이 나오는데 여기선 정수 부분의 몫 3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몫. 그리고 나머지 또 있어. 나머지는 MOD라는 연산자를 쓰는데 3 나누기 10 나누기 3을 하면 1이 나머지가 되겠죠. 따로 설명 안 드릴까요? 3, 3은 9, 9까지 나누어 떨어지고 한 개 남는 거고. 자, 요거 꺽쇠 이거는 뭐냐면 10의 3승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10의 3승. 이거에 하면 10의 4승. 눈깔 모양 하나. 눈깔 연산자는 제곱 연산자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다. 자, 특징이 뭐냐면 좌와 우의 항이 전부 숫자로 된다는 거. 이걸 산술 연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결과로 결국은 숫자 값 하나가 나온다. 한 개 나오잖아. 한 개. 전부 다 한 개. 그죠? 한 개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 연결 연산자가 있는데 연결 연산자는 그러면 뭘 하느냐? 두 개를 그냥 붙이는 건데 연결이란 말은 이 대상이 문자인 놈, 글자인 놈한테 쓰는 거라고. 글자. 자, 뭐냐면 n% 이거 엑셀 배웠으면 아는 거잖아. 엑셀이라는 글자와 2019라는 숫자를 결합한다. 그 결합할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개로 만들어져. 두 개를 하나로. 글자 숫자 할 때 이렇게 하라고. 근데 글자와 숫자를 더하기를 해서 붙이면 오류가 발생해. 그러니까 AND 써야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걸 붙이고 싶으면 요거를 2019라는 걸 숫자 말고 쌍따옴표를 붙여줘. 쌍따옴표로 하면 인마 글자가 인식되고 이렇게 하면 숫자로 인식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그러면 딱 팁. 글자가 뭔가 쌍따옴표에 들어갔다. 뭔가 붙인다. 무조건 AND로 붙이면 돼. 이렇게. 알겠죠? 글자 들어가면 무조건 AND로 붙이고. 왜냐하면 여기 더하기로 하는 거는 쌍따옴표 두 개일 때는 가능한데 실수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거는 가능은 해. 이렇게. 근데 이것도 가능하잖아.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 이렇게 붙일 것 같으면. 그러니까 더하기로 문자지 마. 이렇게. 졸라 단순하게 줄이면 문자가 한 개라도 들어가면 다 AND 써버리면 돼. n%라고 하죠. 이거를. 됐죠? 쉽죠? 근데 뭐 더하기에 대한 특징도 알아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대상이 아까는 숫자 더하기 숫자 뭐 이렇게 산술연산. 문자 더하기 문자 n% 문자. 그죠? 문자 n% 숫자. 그래서 여기 숫자 문자 숫자 뭐 이런 식으로 대상이 문자 아니면 숫자였는데 요 논리 연산. 논리야 놀자. 논리는 뭐냐면 논리 값이란 게 있다고. 논리값. 자, 논리값이 뭐냐면 두 개밖에 없어요. 졸라 쉬워. 맞다 틀리다 참 거짓 true false라고 표현하지. true false. 그래서 결과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산이 있는데 양쪽에 연산한 데는 1항과 2항이 이때까지는 숫자 1 더하기 3 뭐 문자 숫자 2 뭐 길벗 더하기 2019 뭐 n% 이렇게 썼다면 숫자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고 여기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논리값 대 논리값. 논리값 대 논리값. 알겠죠? 논리값. 대상이 논리값과 논리값 사이에 연산을 하는 게 논리 연산자라고. AND 제일 많이 쓰는 거 O와 둘 중에 하나. 두 개를 제일 많이 써요. 이렇게. 자, 그러면 논리값과 논리값이 뭐냐? 자, 그걸 하기 전에 논리 연산자보다 순서로 비교 연산자, 관계 연산자 이걸 말하는 거야. 뭐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면 크다, 작다, 같다, 크거나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요거 좀 보시고 요거는 다 아는 거잖아.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상, 이하 뭐 이런 거고. 같다는 등호. 자, 예를 보면 이런 거잖아.
10과 13은 같다? 바보냐 이거 아니지. 결과는 뭐냐면 봐. 요 두 개 비교 연산은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죠. 요거 다. 그래서 인마 같은 경우에 봐. 10은 13과 같다. 요거 한 개의 값으로 기결이 되는데 기결되는 값이 뭐냐 하면 폴스로 기결된다고. 연마도 항이 두 개고 숫자 항 두 개고 중간에 연산자가 비교 연산자가 이렇게 쭉 다 들어갔는데 결국은 요거 묶음은 하나의 값으로 기결이 된다. 10은 13보다 크다. 틀렸잖아. 그럼 false 값을 가지는 거지. 이렇게. 가지는 거고. 이거는 true 이렇게 가지는 거지. 10과 13은 같지 않다. 같지 않으니까 이 하나가 기결이 돼서 하나의 값을 가지는데 기결되는 값이 뭐다? 인마들을 뭐라고 하냐면 형태를 논리값이라고 한다고. 논리값은 true 아니면 false밖에 없어요. 두 개. 자, 그러면 이 논리값이란 거는 유추해보는 게 비교 연산의 결과로 논리값이 나온다. 비교 연산이잖아. 이게 전부 비교 연산이잖아. 비교 연산. 뭐 관계 연산이라고 하는데 헷갈리니까 그냥 비교 연산으로 하는 게 더 쉬워요. 여기가. 비교 연산의 결과는 뭐가 나온다? 논리값이 나온다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한 개 들어보는 거지. 10은 3보다 크다. 맞죠? 가로 한 개 하고. 7은 5보다 크다. 가로 한 개 하고. 자, 그러면 이거는 true가 나오겠죠? true. 이거는 하나로 기결돼서 묶어서 뭐가? true가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에 뭐냐면 연산자를 and 이렇게 해. 그럼 and라는 거는 양쪽에 여기에 뭐가 오냐면 한 개의 true나 한 개의 false 값이 오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true 아니면 false 값이 온다고. and는. 그러면 이 true and true의 결과값은 뭐가 나온다? true가 나온다. 왜 true입니까? 이제 그걸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요걸로 하면 자 and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 and and라는 거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고. 왼쪽이 true를 가질 경우 오른쪽이 true를 가질 경우 이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경우의 수는. 그러면 왼쪽은 true 오른쪽은 f야. 결과적으로. 그리고 왼쪽이 f고 오른쪽이 true야. 됐고. 그리고 둘 다 FF야. 총 4가지의 경우밖에 없겠죠. 2 곱하기 2니까 경우의 수가. 그러면 and라는 건 뭐냐면 true and true 하면은 결과가 뭐가 나온다? true가 나온다. 그러니까 and라는 거는 두 개의 논리값이 동시에 true를 만족할 때 TT일 때만 결과적으로 T가 나온다. T and T는 T가 나온다. 그러면 두 개 다 맞아야 되니까 T and F는 뭐야? 두 개 다 아니잖아. 한 개가 F잖아. 그럼 F. FT 요것도 한 개가 F잖아. F. 인마는 뭐 둘 다 F네. 그러면 F. 그럼 뭔 말이냐면 and라는 거는 왼쪽과 오른쪽의 항이 둘 다 동시에 만족할 때 T가 나온다. 근데 내가 T라고 표현했지만 T는 이렇게 true and true 이렇게 안 나오지. 항상 쓸 때는 10은 3보다 크고 7은 5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자, 그런데 이것도 졸라 이상해. 10은 3보다 크다를 왜 하니? 뭐 다 아는 건데, 그죠? 자, 이 10자리에 나중에 변수라는 게 들어가는 게 셀 값 이런 건데. B3의 값은 3보다 크다. 뭐 이런 거 되는 거지. 그리고 뭐 A7의 값은 A7에는 무슨 값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A7의 값이 50보다 크면 참이고 B3의 값이 3보다 크면 참이다. 그러면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일 때만 요 묶었을 때가 하나의 결과로 참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자, 오화는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오화는 얘거 말고 오화를 써볼게요. 오화를 했을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야. 그럼 둘 다 참이니까 참이 나오겠지. 둘 중에 하나도 참이니까 이거는 and일 때는 F였지만 요 한 개가 참이잖아. 그러면 여기 T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한 개가 T니까 이것도 T고 둘 다 F니까 임만 F야. 오화일 때. 오화는 둘 중에 하나의 값이 맞으면 참이면 참이다. 알겠죠? 그래서 and, o와 두 개 정도 하고 not일 경우에는 이건 단항 연산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 거지. not true. 그러니까 true라는 거 이렇게 잘 안 쓸 거라니까. 어떻게 하냐면 not 어떻게 쓴다? not 쓰고 뒤에다가 뭐냐면 이렇게 A3 셀이 뭐 7보다 크다. 이게 뭐 true 아니면 false로 귀결될 거 아니야로. 예를 들어서 A3 셀에 10이 있다고 해. 그럼 10이 7보다 크다는 true니까 true가 나올 거 아니야. 요 묶음은. true가 나왔는데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not true가 되잖아. 그럼 뒤집어 F가 되는 거지.
not true를 하나로 또 귀결시키면 F가 된다고. F 값을 가지게 되는 거다. 그럼 true, false는 어디 쓰느냐? 나중에 제어문을 배울 건데 선택적으로 분기를 할까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할까요? 맞으면 왼쪽, 틀리면 오른쪽 이런 식으로. 그때 true, false를 가지고 왼쪽으로 할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판단하는 거지. 동전에 양면이 있으면 사람 그려진 앞면이 나오면은 왼쪽으로 갈 거고 숫자 그려진 뒷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갈 거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분기를 한다고. 브랜치라고. 알겠죠? 자, 그 정도만 해놓고 요런 거는 뭐 아직 몰라도 됩니다. 복잡하니까 일단 세 개만 잘 기억하시고, 논리 값을 가지고 하는 연산이 논리 연산이다. 논리 값은 true, false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안 나오고 항상 요 true는 이렇게 안 나오고 식으로 해서 유도되어질 것이다. 식은 주로 이런 비교 연산 식으로 많이 나올 거다. 알겠죠? 이렇게. 자, 조금 이해가 실지 모르겠지만 논리 연산, 비교 연산의 결과로 나오는 논리 값을 가지고 하는 논리 연산. 이게 뭔지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옆에 있으니까. 자, is 연산. is 연산이란 것도 이게 연산이란 게 연산자가 is란 말이에요. is. 이것도 항이 두 개야 이렇게. 그리고 is야 이렇게. is 나와 is. is. 자, 그러면 여기 연산자가 요거잖아. 그러면 액티브 셀은 is range A1이 그러면 액티브 셀은 지금 활성화된 셀이 range A가 선택된 셀인가?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요걸로 묶으면 하나로 귀결되는데 뭘로 귀결된다? is도 true 아니면 false인 논리 값으로 귀결된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is 연산자는 양쪽에 임마 뭐 이건 논리 값은 아니잖아. 그렇죠? 액티브 셀이라는 거랑 range A 객체와 객체 양변의 이제는 개체와 개체가 나죠. 개체와 개체인데 그게 맞는지 is로 해서 요 하나는 귀결되면 뭐가 나온다? true 아니면 false인 논리 값으로 하나의 값으로 가지게 된다. is 연산자는. 자,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 true F 내갖고 뭐 할 건지 이런 건 이제 좀 생각해 보지. active sheet is sheet 1 첫 번째 시트랑 같니? 활성화된 시트가 맞으면 true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실행되겠죠. 도출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로 실행된다. 액티브 워크북 통합 문서가 is this 워크북이 맞니? 그러니까 엑셀 파일을 여러 개 넣어놨을 때 지금 포커스라는 게 딱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이 문서가 맞으면 true. 내가 다른 거 보고 있으면 아닌 거지. 이렇게. 그렇죠? 자, 그리고 요것도 해볼까? 등호잖아. 그렇죠? 그럼 요거는 is라는 걸 쓰는 거랑 등호는 연산자잖아. 액티브 셀의 어드레스에 있는 속성이 액티브 셀 객체 어드레스 속성이 뭔가 하나의 값을 가지겠죠. 이 값이 어드레스니까 A1 뭐 이런 값을 가질 거 아니야. A1. 그래서 A1이라는 게 맞니? 두 개. 그러면 이 두 개가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로 반환하겠죠. 자, 그런데 이거 is 쓰면 안 됩니까? 위에서는 이거 말한 거예요. is 연산자랑 등호랑 쓰는 게 졸라 헷갈리는데요. 자, 임마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셀, 시트, 통합 문서 이런 개체들과 비교를 할 때는 is를 썼고 이게 있어. 밑에는 어드레스, 네임, 인덱스, 네임. 임마는 속성이잖아. 속성을 비교를 할 때 속성이 이거 비교하는 연산이잖아. 이게 두 개가 맞냐 안 맞냐, 같냐 안 같냐. 속성을 쓸 때는 봐라. 속성일 때는 등호로 연산을 한다고. 등호 연산은 아까 비교 연산으로서 아까 뭐 3은 7과 같니 뭐 이런 것 때 쓰는 것 같지만 요 3과 7이 아니라 네임은 시트 1이니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도 많이 쓴다. 우리 이런 것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것도 맞지만 우리 이런 거 많이 나오겠지. 그래서 속성일 때는 등호로 비교하고 개체일 때는 is로 많이 비교하더라. 이제 이런 거. 원리를 따지자면 이런 거지. 자, 그 다음에 like 연산. like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제가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 사용예 봐봐. like 연산이 항이 몇 개? 두 개. 왼쪽과 오른쪽에 항이 또 있어. 이렇게. like는 뭐뭐와 같은이잖아. 그러면 이것도
이항연산이고 결과는 true나 false로 기결될 거예요. 근데 예를 보면 길벗 스쿨 쌍따옴표 친 거 보니까 문자 예리죠. 문자 like 길벗 문자일 때만 쓰는 겁니다. 이건 like는 문자일 때만. 그래서 봐봐 다 쌍따옴표로 돼 있죠. 쌍따옴표 안에 문자 like like like란 이게 연산자. 두 번째 항도 문자 이렇게 문자 대 문자 1항과 2항이 문자고 그걸 like로 한다고. 자 그럼 길벗 스쿨이 길벗 물음표랑 유사한 겁니까? 이런 걸 묻는 건데 자 물음표는 뭐냐면 글자 수 그게 뭔 말이냐니까 길벗 스쿨이 길벗 땡땡입니까? 두 글자만 들어가야 돼. 근데 땡땡이니까 이 글자에 아무거나 들어가야 된다고. 스쿨이 들어가든 뭐 길벗으로 시작하고 네 글자 뒤에 두 글자는 아무것도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true로 나온 거지. 근데 밑에 거 봐봐. 길벗 스쿨 4개잖아. 그렇죠? 길벗 뭐입니까? 아니라고. 세 글자 아니잖아. 이게 네 글자잖아. 길벗 땡땡이에 맞지. 길벗 땡입니까? 하니까 두 개가 다르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글자 수만큼 써주는 게 물음표. 뭐가 들어와도 되는 게 물음표 자리. 이거는 false를 반환하겠지. 길벗 땡은 아니라니까. 길벗 땡땡이라고. 자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 도서 출판 길벗 돼 있잖아. 그렇죠? 길벗. 요거는 별표 길벗하고 유사합니까? 유사해요. 이 별표가 뭐냐면 별표는 앞에 몇 글자가 들어가도 되고 아무거나 다 된다고. 그러니까 도서 출판 뭐 이런 글자 등인데 이게 뭐 아무거나 해도 돼. 대한 출판 길벗 해도 되고 우리나라 길벗 해도 요게 맞아요. 그러니까 뒤에 길벗이라는 자료가 동일하게 들어가면 되고 이 앞에는 아무거나 들어가 된다고. 이 별표는 아무거나 들어가 된다니까. 요런 패턴입니까를 묻는 거지. 길벗 패턴 맞아요. 앞에 글자 수 상관없이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 자 그럼 양쪽에 쓰면 어떻게 돼? 인마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거는 한 개만 썼잖아. 그럼 반드시 길벗으로 끝나야 된다고. 뒤에 뭐가 오면 안 돼. 별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마 길벗으로 끝난 거잖아. 그렇죠? 그럼 요 패턴이지. 근데 별표가 앞에 있다. 그럼 이쪽에 아무것도 써도 되고 뒤에도 아무것도 써도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길벗이 포함한 글자면 되는 거라. 길벗 뒤에 별표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또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면 뭐냐면 우리나라 길벗 스쿨. 그럼 우리나라라는 글자가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된다고. 별표 때문에. 알겠죠? 별표는 여러 글자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패턴이다. 이렇게 true 관계. 이거 그다음에 샵 같은 거는 숫자를 갖다가 대체한다. 한 자리 숫자. 숫자 네 글자일 땐 샵.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요. 엑셀 2019, 엑셀 1123, 뭐 엑셀 2020 이렇게 해도 다 true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 네 글자가 글자로 들어오는 거는 안 된다고. 이거는 실무 활용인데 이렇게 해보면 유사합니까? 아닙니다. 실무 활용일 때는 물음표 4개를 썼었어야지. 아니면 별표 1개를 쓰든지. 그래서 이거는 false로 반환한다. 됐죠? 자 그리고 요거는 정규식이라는 느낌인데 D는 대괄호 열고 닫고에 A부터 F 사이에 들어갑니까? 요거 A에서 F 사이에 있습니까? 이런 거를 체크할 때 요 연산을 하면 요 덩어리가 연산이잖아. 하나의 값으로 기결되는데 true로 된다. 자 left 이동숙의 한 글자는 like 아에서 이 사이에 들어갑니까? 이라는 거는 아부터 이히 이게 제일 첫 번째 글자와 제일 마지막 글자거든 이게. 그 사이에 이자니까 들어갈 거 아니야. 이도 저 뒤에 있는 것 중에 하나지만 아야 어여 오요 우이 이 뭐 해갖고 글자 중에서 하니까 다 맞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뭐 관리자 관자 해놓고 대괄호 해갖고 요 안에 리계련 중에 글자가 들어갑니까? 리자 들어갔잖아 중간에. 맞죠? 그 다음에 관계자 해도 맞을 거고 관련자 해도 맞을 거고. 그러니까 요 세 글자 중에 있는 거랑 패턴이 유사합니까? 이렇게 해서 관리자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지. 그렇죠? true, false를 다 반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거는 리계련이라는 글자가 느낌표는 부정이란 말이야. 아닌 거. 자, 관리자는 자 중간에 리계련이 안 들어가는 글자입니까? 아,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거 false가 나오는 거지. 그렇죠? 아닌 거를 이게 아닐 때 true가 되는 겁니다. 맞죠? 리계련이 중간이 아닐 때. 예를 들어서 뭘로 하지? 관리계련 뭐 관국자 뭐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린 거라고. 관국자로 하면 true가 나오겠지. 관국자 true.
졸라 뭐 많습니다. 맞죠? 마이크 연산자. 이건 또 나중에 쓸 때 다시 보고. 연산자 우선순위 요거는 뭐냐면 아예 할 필요 없어요. 유산자. 뭐 이거 또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저 곱하기를 먼저 하고 x 제곱일 땐 제곱부터 하고 막 하는 거고. 자, 이런 거 논리 연산자도 막 나오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 어떻게 하냐면 뭐 not이 단항이니까 not이 먼저 하겠죠. and와 뭐 됐고 그 이거 헷갈리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로를 써줘 이렇게. 그죠? 이렇게 쓰지 말고 가로 써줘. 뭐든지 간에. 숫자만 쓰는 게 아니고 뭐 개체명, 속성명 이런 거 넣으면 다 가로를 다 묶어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뭐 요순순위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요 두 개 정도는 뭐 할 줄 아실 거니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생략은. 자, 그 다음에 또 쉬운 거 막 넘어가면 자, 밑줄 두 줄로 바꿀 때 밑줄 이거 몇 번 나왔다 그쵸? 우리 한 줄로 쓰시면 되고.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내가 설명할 때 밑줄 나온 거 많은데 숫자가 졸라 긴 게 많아가지고 근데 원칙적으로는 좀 너무 긴 거 말고는 다 한 줄로 쓰십시오. 코딩 원래 한 줄로 쓰는 거고. 근데 부득이하게 줄 바꿈을 해야 된다 하면은 언더바 쓰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줄 바꿈할 때 한 줄을 갖다가 그냥 엔터 치우면 에러 나요. 그쵸? 네, 이거 쓰면 그 다음 줄에 연결해서 쓸 거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sheet 1.select, range.select. 근데 이게 내가 줄이 좀 아까우니까 이걸 한 줄에 쓰고 싶어요. 그러면 요 종료 문자 이거 종료야. 이거 뭐 두 줄을 한 줄로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독립적으로 한 문장 두 문장.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쓰세요. 그쵸? 이렇게 쓰지 마. 근데 부득이하게 내가 좀 줄을 아끼고 싶으면 이렇게 쓴 거지. 두 문장을 한 줄에 쓰려면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겁니다. 이 종료 문자라고 해요. 종료 문자. 자,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인수를 지정하는 두 가지 방법. 자, 매개 변수부터 알아야 되는데 매개 변수는 뭐냐면 fx 원래 함수에 들어가는 값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x값. 뭐냐면 급식 때 배우는 이런 거 있잖아. 함수. 뭔가의 값을 싹 집어넣으면 뭔가로 값이 싹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in과 out이 두 개가 있는데 in과 out. 내가 넣어주는 값. 넣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한 개를 넣을 수도 있고 a, b 두 개를 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a 곱하기 b를 해서 뭐 c를 담아가지고 c를 밖으로 내. 이렇게. 그럼 a라는 거에 10이라는 걸 넣고 b라는 거에 20을 넣었어. 그럼 두 개를 넣는 값이 10과 20이잖아. 그렇죠? 그럼 10과 20 곱하니까 200이 돼서 200이 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서 넣어주는 게 A에는 10을 넣고 B에는 20을 넣었다. 여기서 A와 B가 뭐냐면 매개 변수, 입력값이 되는 거지. 자, 어디에 쓰는 거라고? fx. fx는 뭐다? 함수, 프로시저라고 하죠. 함수라고 일반적으로 쓰고 우리 VB에서는 프로시저라고 한다고. 프로시저 종류 아까 몇 가지 있었죠? 펑션, 서브, 뭐 프로퍼티. 그래서 자, 그건 우리가 만드는 거고 만들어진 프로시저가 졸라 많은데 그 중에서 뭐냐면 자, 메서드도 같은 말이야. 우리는 함수 프로시저인데 우리는 메서드라고 보면 되겠다. 메소드는 개체 멤버로서 속성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개체점 메서드, 개체점 속성, 메서드. 뭔가 동작과 기능을 하는 거다. 그래서 시트점 개체, 시트라는 개체에 점 애드를 했다. 애드는 메서드란 말이야. 그럼 내가 뭔가를 넣어줘야 돼, 값을. 응? 값을 몇 개 넣는다니까 요만큼 넣어준 거지. 두 마리. 심표로 이렇게 구분돼 있잖아. 애드라는 메소드는 입력값을 두 개를 넣어줘야 되는데 뭘 넣어줘야 되니까 애프터라는 형태의 값을 하나 넣어주고 카운트라는 거의 값을 하나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애프터는 뭐뭐 뒤에 액티브 시트 뒤에 뭐 뒤에 할래 하는 거를 요게 변수입니다. 변수. 아직 안 배웠지만 카운트란 변수란 거는 2라는 값을 담아주는 거고 액티브 시트라는 값을 담는 게 애프터란 변수인 거지. 자, 그래서 요렇게 쓰면은 두 개를 갖다가 입력해 준 건데 자, 요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시트 애드라는 메서드를 쓸 거예요. 시트점 개체에 있는 메서드 애드를 쓸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심표를 딱 찍어주면 여기 중요하면 심표 찍었잖아. 심표 찍어주고 첫 번째 넣어주는 거랑 두 번째 넣어주는 거 어떻게 구분? 여기도 심표가 딱 있는 거지. 그러면 앞에 거는 액티브 시트 넣어줘야 되고 뭐냐면 애프터 자료형 넣어줘. 애프터 형태로 넣어줘야 돼. 애프터. 뭐 뒤에 할래? 그러니까 시트명 넣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몇 개 만들래? 두 개 이렇게 여기에 카운터를 넣어줘야 돼. COUNT. 그지? 몇 개 만들래? 라는 카운트 넣어줘야 된다고. 자, 요렇게 쓰면 간단하게 쓸 수 있고 이 심표가
생명입니다. 쉼표. 이 앞엔 쉼표 없잖아. 여기 쉼표 없잖아. 여기 쉼표 없어요. 그거. 그렇죠? 이럴 때는 액티브 시트를 애프터에 넣는다. 카운터는 2다. 애프터는 2다. 이렇게 다 써줘야 되는 거고. 자, 요렇게 쓰는 게 좋은 거는 순서 바꿔도 상관없다는 거. 카운터는 2다. 애프터는 액티브 시트다. 이렇게 써줘야 되고. 근데 좀 길잖아. 그러면 순서를 내가 딱 알고 있으면 여기에 애프터 자리 들어가고 여기 카운터 자리 들어간다. 순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앞에는 뭐 애프터, 뒤에는 뭐 카운터. 순서 알면은 이렇게 줄여서 쓸 수가 있더라. 그죠? 자, 요거 한 번씩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두 가지 방법 다 이제 매개 변수라는 거, 메소드에서 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메소드.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with문을 공동 사용 객체에서 생략하기. 자, 이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우리 예제 한번 열어 볼까요? 예제가 자, 여기 가면 1-1 요게 있어요. 자, 이렇게 떴는데 엄마 컨트롤 A, 컨트롤 C. 자, 그리고 아까 엑셀 하다만 거 여기서 Alt F11 딱 눌러 갖고 자, 두 마리 있었는데 제거하겠습니다. 이거 걸거치니까 제거. 안 제거해도 되는데 그냥 헷갈릴까 봐 이렇게 더블 클릭해 봅시다. 여기에 컨트롤 A, 컨트롤 V로 붙였어요. SB 포맷 아까 만드는 건 했죠. SB 포맷이라는 메서드와 SB 포맷 with라는 메서드. 이 메서드가 프로시저. 어차피 같은 거예요, 나중에. 개체 안에 포함되면. 자, 이 프로시저를 갖다가 실행하면 여기다가 실행해 보면 되죠. 치기 귀찮으니까 복사할게. 컨트롤 C.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SB 포맷이라는 프로시저를 서브 프로시저 SUV니까 SUV 실행하면 뭐가 일어나냐면 셀렉션 어드레스 출력을 해주네. 그쵸? 자, 근데 자, 여기서 내가 선택된 어드레스 출력해 줄 거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겠다. 선택된 거에 폰트에 볼드라는 속성을 true로 지정하라. 자,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졸라 작아? 좀 키웁시다. 자, 글자를 좀 키웠어. 그쵸? 그리고 숫자를 1, 2, 3, 4, 5, 6, 7, 8, 9 썼어. 그리고 내가 클릭됐어. 그럼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선택해 볼게. 이렇게 세 칸 선택됐다. 그죠? 여기 값이 없으니까 이것도 뭐 한번 넣어줘 보자. 아이씨, 욕하는 것 같잖아. 뭐 똑같아요. 얘가 선택돼 있잖아. 그쵸? 자, 그러면 요 매크로를 실행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매크로를 아직 내가 여기 매크로가 만들어져 있잖아. 그쵸? 그럼 매크로가 이름이 SB 포맷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매크로 눌러가지고 자, 매크로 Alt F8한 거 똑같잖아. 그럼 내가 SB 포맷이라는 매크로를 실행을 해. 그러면 이 실행하면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이 실행이 되겠지. 자, 실행하면 폰트에 선택된 거에 셀렉션에 폰트에 글자에 볼드 굵게 하라. 이탈릭 기울여라. 스타일은 숫자일 경우 컴마의 0번째 스타일 알아. 0번, 1번 뭐 스타일 있겠죠. 이거는 알아야만 쓸 수 있는 거야. 쌍따옴표로 된 거 안에. 실행 딱 하면 딱 굵어지고 옆으로 하고 숫자는 컴마로 찍어진다. 실행. 됐죠? 그리고 이건 뭐야? 이거는 메시지 박스로 셀렉션 된 거예요. 어드레스 C4부터 C6 절대값으로 출력을 해주네. 그쵸? 절대 주소로. 요렇게. 자, 이런 거를 실행하는 거란 말이야. 매크로를. 자, 그러면 이제 복습 한번 해볼까 하기 전에. 자, 여기에 보면 이게 뭐라고 했어? 뭡니까 이게 셀렉션이? 본질이. 그렇죠. 개체죠, 개체. 개체가 안 떨렸으면 앞에 복습하셔야 돼. 개체점 멤버. 개체점 멤버인데 폰트는 뭡니까? 폰트는 뭐다? 속성 메서드. 폰트는 약간 속성 같다. 그쵸? 속성. 자, 셀렉션의 속성 폰트가 되는 거고. 자, 폰트는 근데 또 뭐라고 했어? 개체 아닌가? 개체일 수도 있죠. 뭐냐면 볼드라는 볼드는 또 뭐야? 볼드는 속성 같죠? 등호로 true를 넣어줬으니까. 값을 가지면 속성이라고 했고 뭔가 동작을 실행시키면 기능 메소드라고 했잖아. 값을 true라는 값을 넣었으니까 속성일 거라고. 자, 임마는 속성이야. 그럼 임마는 임마의 부모잖아. 그러면 임마는 뭐다? 그렇지, 개체다.
볼드의 부모인 개체가 될 수도 있고 셀렉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셀렉션의 자식인 뭐다? 속성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은 누군가의 볼드의 아버지 개체이자 또 셀렉션의 자식인 뭐다? 속성이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폰트가 메서드가 돼도 돼요. 혹시나 우리 폰트가 속성이란 걸 속성이 정답인데 좀 어려운 거 해볼까? 폰트가 만약에 메소드였다면 메소드 예를 들어서 이게 add는 메소드잖아요. add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add가 오면 add나 뭐 폰트 같은 게 만약에 메서드였다면 메서드는 어떤 걸 반환을 한단 말이야. 뭘 반환할까? 반환하는 게 어떤 값을 반환하겠죠? 그 값이 속성이라고. 속성을 반환하면 결론적으로 이만 속성이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속성은 개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좀 어렵나?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건 다 다음에 또 합시다. 여기 일단 이만 속성이에요. 속성이 찾아보면 돼. 그러니까 구분하지 말라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 셀렉션은 폰트, 셀렉션 폰트, 셀렉션 폰트 했는데 요 네 줄에 대해서 뭔가를 했는데 요 네 줄이잖아.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 요 네 줄하고 똑같은 건데 뭐가 빠졌냐면 앞에 셀렉션 점 앞에 셀렉션이 다 빠졌잖아. 그렇죠? 엄마들 다 빠져서 하나, 둘, 셋. 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거를 묶었어요. with and with 해가지고 셀렉션 공통으로 쓴 거. 셀렉션이란 걸 뽑아낸 거지. 이렇게 적용하면 똑같이 나오겠지 하는 거는. 그래서 컨트롤 Z로 돌려볼게. 안 돌려지네. 그러면 한글 안녕 똑같다고 1, 2, 3, 4. 자, 그럼 요거 두 개를 선택된 상태에서 자 매크로 눌러가지고 이번에 SB 폼의 with를 실행하면 똑같이 나온다고 맞죠? 똑같이 진하게 기울기 대신에 요거를 묶어서 쓸 수 있다. with 됐죠? with.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with 문을 쓰면 입만 한 개씩 조질 수 있는 거고 어차피 내 세 마리를 같이 묶어서 할 거야. 그룹화 시켜서 셀렉션을 같이 조지겠다. 이게 with로 묶어주는 거지. 알겠죠? 됐습니다. 자, 이제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건데 자, 이제 변수 만드는 거 할 겁니다. 자, 근데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한번 끊고 또 가겠습니다. 좀만 쉬었다 할까요? 자,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